자,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거 뭐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말이죠, 이 화려한 디지털 인프라 뒤편에서는 이걸 떠받치는 베테랑 기술자들이 글쎄요,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좀 역설적인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그림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요? 바로 이 A씨의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그러니까 전문가로 일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초급 기술자가 되는 현실. 이게 지금 수많은 베테랑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아니, 이게 그냥 A씨 한 명의 운이 나빴던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우리 시스템 어딘가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20년이라는 경험이 그저 종이 한 장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20년차 경력자가 초급 기술자로 불리는 이 믿기 힘든 역설,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A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B씨는 현장 경험이 15년이나 되는데 자격증 있는 신입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현장 경험이 그냥 시스템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몇몇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51.3%. 물론 이게 2013년 자료라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경력 5년이 넘는 기술자들 중 절반 이상이 초급 취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구조적인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문제의 뿌리를 알려면요, 이 기술자 인증 제도라는 것, 그 자체의 역사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원래는 현장 경험만으로도 기술자로 인정해주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경력 인정 제도가 확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결국 좋은 의도였겠죠. 전문성을 높이자는 거였으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숙련된 베테랑들을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설계, 똑같은 유지보수 업무를 해요. 그런데 소속이 정보통신공업사 업체면 경력을 100% 인정받는데 뭐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일하면 딱 절반, 50%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하는 일은 똑같은데 말이죠. 이건 뭐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어디 소속이었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터지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라던가 아파트 월패드가 통째로 해킹당하는 그런 대형 사고들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정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고쳐서 이제부터는 건물 관리자들이 의무적으로 정보통신 설비를 점검하고 또 자격이 있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꼭 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권고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관리자를 안 두거나 점검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면 바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꽤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딱 넣은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좋은 법이네. 우리 디지털 생활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 법은 시행되자마자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법을 보는 시각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계 쪽에서는 이건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다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당장 이걸 실행해야 하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이건 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관 태우는 격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논리가 꽤 분명해요. 첫째, 원래 법 만든 이유가 해킹 막자는 거였는데 왜 상관도 없는 장비까지 다 점검 대상에 넣었냐는 거고요. 둘째, 정부가 예상한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50배에서 90배까지도 더 든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비용을 결국 누가 내겠어요?
바로 입주민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면에는요, 훨씬 더 크고 오래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걸 해결해줘야 할 숙련된 기술자들이 아예 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릴 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또 임금은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경력은 경력대로 인정 못 받는데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2023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기업의 57.2%가 정보보호 인력이 회사를 떠나는 걸 경험했대요. 특히나 보안 전문 기업들은요, 무려 65%가 핵심 인력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해법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결국 더 높은 임금, 그리고 정규직을 통한 고용 안정. 한마디로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점들을 다 잊고 나면 지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마주한 위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랄까 퍼펙트 스톰 같은 겁니다. 첫째, 전문가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결함 있는 시스템. 둘째, 그런 전문가는 부족한데 오히려 더 많은 전문가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그나마 있는 기술자들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산업구조. 이 세 가지가 최악의 조합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한 디지털 사회, 그 기반을 만들고 지키는 가장 필수적인 기술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의 디지털 미래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